안녕하세요. 현학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사장님들, 파트너분들,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정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안 되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공정관리에 대한 계약적 의미, 요구 조건, 그리고 실전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우선 먼저 이제 계약적인 요구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정부사장님 휘디 계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휘디 같으면은 8-3조항 혹은 8-4조항 프로그램에 의거해 가지고서 공사 착공일로부터 일반적으로 28일 안에 프로그램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, 그 프로그램 안에는 그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액티비티를 집어넣어 가지고 공정계획표를 작성해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2017년도 계약서 같으면은 엔지니어가 그것을 접수한 뒤로부터 21일 안에 no objection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중간에 리바이스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출했을 적에는 14일 안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번 계약에 이 바뀌면서 좀 중요한 사항들은 그 전에도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, 이번에는 레이트하고 얼리 스타트하고 피니시를 전부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서 이러한 버트 CPM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한 공정 관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공정 관리가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죠. 그래서 만약 그것이 공정 관리에서 날짜를 인정을 못 받았을 적에는 우리가 익스텐션 오브 타임을 할 적에 EOT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,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어떠한 공정관리 전문가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조금 적을 것 같은데, 중소형 프로젝트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과연 잘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겠는가. 그래서 이번 2017년도 휘딕이 많이 달려졌는데 이것이 과연 시공사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아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제 경험에 의하면 계약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피딕은 감독이나 발주의 승인이 필요 없잖아요. 그냥 코멘트만 받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전에 있어서는 승인을 다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. 대부분. 그렇지 않은가요? 일단 그쪽도 계약에는 리뷰해서 코멘트만 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아는데, 네. 코멘트가 날라오면 그걸 반드시 또 우리가 반영을 하게끔은 돼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러다 보면은 무시하고 갈 수는 없고, 그래서 결국 코멘트를 반영해서 공정표를 계속 수정 작업은 하게 되죠. 네, 그러다 네. 보니 사실 공사 초기에 공정계획을 작성해서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을 빨리 픽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픽스가 안 되고 오랫동안 끄는 일이 요즘은 비일비재하죠. 그게 지금 피딕 계약 조건은 그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공정표를 착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8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짧잖아요. 이 기간이 준비하는데 짧지 않은가요? 일반적으로 28일 같으면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고요. 한 달 정도.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있는 것 같으면 몇 가지 그 안에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야 될 전제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, 예. 그 안에 것 같으면은 발주자가 현장을 언제 그 시공자한테 넘겨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날짜는 28일이고 현장의 발주자와 시공자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제가 몇 건 이제 크레임을 도와주면서 보니까 감독이 승인을 받게 되는 이제 계약 조건인 경우에 승인이 자꾸 늦춰가지고 결국은 당초 애초 공정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이 망가지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,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게
계약적 요구 조건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. 공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. 그래서 시공자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관리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인데 실제로 이제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 운영이 된 적이 있었나? 저는 이제 도와주면서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공견장 청구할 때 베이스라인이 없어가지고 막 어느 걸 할 거냐 가지고 막 다툼을 벌이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. 예, 제 경험으로는 그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할 때 그 발주처나 감독이 시공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른데요.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좀 뭐 후진국이라든가 공사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사실 공정표를 내도 이제 시공자는 업데이팅을 하는데 발주처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다가 보면 이게 공사가 흘러가는 게 뭐 있는 듯 없는 듯 공정 관리를 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런 프로젝트는 그 나중에 공기 예정 준공일을 뭐 한 6개월이나 1개월 앞두고는 그뭐 공기현장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협의 같은 거를 통해서 공기현장이 돼요. 근데 이제 이 중동 같은 케이스에서는 그게 아닙니다.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공정표를 내도 승인이 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발주처나 감독도 시공자가 낸 공정표를 보고 얘기하는 게 뭐 그런 거예요. 왜 니들이 유리하게끔 발주처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뭐 땡겨서 냈느냐. 근데 어쨌든 그 나중에 분쟁이나 이제 조정이나 이제 그 중재나 또는 그 법원의 판단을 받으러 갔을 때는 입증 때문에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 이번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끔 강제하고 있는데 피디 계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외 건설 공사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? 프리마베라, 또 MS 프로젝트. 아니요, 거의 뭐 프리마베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 없어도 이미 우리 기업들도 프리마베라 위주로 운영들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크레임은 이제 MS 프로젝트 쓰긴 쓰더라고요. 좀 간단한 공사 같은 경우는 MS 프로젝트 쓰는 것 같고, 근데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그 딜레이 분석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MS 프로젝트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이걸 프리마베를 변환을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프리마베라가 그 오라클 건가요? 그렇죠. 네, 이게 뭐 오라클 베이스. 계열회사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세계건설시장에서 이거 쓰고 앉았으니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공정관리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?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?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우리 김영훈 부사장도 계시지만 공정관리 전문에서 다 망해가지고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. 그리고 회사 하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 프리랜서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공정관리의 그 문화가 점점 이제 사그라드는. 근데 해외에서는 안 하면 안 되는 건데.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네. 근본적으로 공정을 잘라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그 적용되는 기술이나 공법 뭐 기타 하여간 그 프로젝트에 맞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공정을 제대로 짤 텐데 생각하자면 프리마베라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또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할 사람들은 프리마베라는 다룰지 모르지만 공정이 어떤 시퀀스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우리가 조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게 나도 이제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공정관리 전문회사에서 우리랑 협업하고 있는 회사에 보면 사실은 건설 기술은 몰라요. 근데 프리마벨라는 뭐 거의 99% 정도 자기들 쓴다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우리 흔히 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공정 전문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.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
공정관리 전문가가 되려면 그 작업을 진짜 꿰뚫고 있는 로직이나 시퀀스나 뭐 이런 것들, 팀워크나 생산성 어떻게 해야 되나? 이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일단 첫째로 레벨 3 정도까지의 공정은 그 프로젝트를 충분히 아는 사람 기술적으로 그 엔지니어들이 마일스톤 개념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해야 되고 그 밑에 디테일로 들어가는 테크닉 프리마베라에서 필요한 거 뭐 인력을 조합하는 문제라든지 장비 뭐 하여간 그 디테일한 부분은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마일스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전체 큰 줄기를 잡아주는 거니까 큰 줄기는 거기서 잡아주고 그 밑에 디테일한 부분은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해서 협업을 하는 게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제 아는 기술 전문가, 기술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하고 그 테크니션, 프로그램 테크니션이 협업을 해서 결국은 이제 공정표가 나와야 되겠다. 아마 기업들도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. 공정관리 팀들이 보통 있고 그런 거는 그 원청사의 공정관리자가 프리마베라를 다루는 그러니까 공정관리 전문회사랑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.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일스톤 같은 가이드를 주고 그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짜면 그걸 다시 우리가 리뷰해서 또 코멘트 달아주면 다시 수정하고. 공정관리 실패한 경험이나 사례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? 공정관리 하다가 이게 진짜 너무 개판으로 해가지고 거의 오리지널 공정표를 맞추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? 사실은 현실은. 그래서 생기는 것도 다 최종적으로 EOT 클레임이 거의 주류고. 지금 이번에 또 컨커런트 딜레이가 들어왔잖아요. FD 계약 조건에 안 다뤘던 그러니까 발주자 책임, 시공자 책임이 같이 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냥 언급만 해놨는데 이 동시 지연이 또 이 공정 관리할 때 좀 문제가 되잖아요. 항상 발주자들이 그걸 들고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지금 콘커런트 클레임은 뭐 아직까지 우리가 공사로 수행을 하면서 사용해왔던 것들인데 PD 기원의 2017년도 계약에 처음으로 그런 용어들이 이제 언급이 돼 나왔던 것들이죠. 근데 용어만 언급이 돼 있지 그 컨커런트 클레임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특수 조건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언급을 하거나 혹은 발주자 요구서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2017년도 계약을 우리가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정해진 것들은 지금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계약서 자체 콘커런트 딜레이를 뭐 계약 조항으로 다루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. 저는. 그래서 콘커런트 딜레이는 practically 어떻게 한다라는 걸 뭐 SDL이든가 그런 데서 그 가이드를 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콘커런트 딜레이의 핵심은 그래 콘커런트 딜레이가 발생해서 발주처 잘못도 있었고 시공자 잘못이 동시에 벌어져서 공기가 지연됐는데 그러면 이 공기 지연에서 발주자가 만들어낸 공기 지연을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가 콘커런트 딜레이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현재까지 그 SDL이나 이런 데서 그 제공하는 거는 발주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공기를 연장시켜줘야 된다. 시공자 입장에선 그게 받아들여지는 문화라면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겠죠. 통상적으로는 그 동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공기 안정해주고 돈을 안 주겠다. 그렇죠. 대부분 이제 그런 식의 입장을 그렇죠. 취하고 있죠, 그죠? 그렇게 그렇죠. 네. 아니 그 SCL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. SCL이 뭐냐면요, Society of Construction Law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조직이고요. 그 조직이 구시건설 시장의 딜레이, 디스럽션 관련된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발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뭐 법적으로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실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혹시 뭐 SCL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시거나 SCL에 그 나와 있는 것들도
그 책을 읽어봐도 그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찾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, 또 하나는 컨커런트 디레이를 어떻게 우리가 그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결정이 나느냐 하는 것들도 두 사람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처음부터 합의를 하고 방향이나 절차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현장 경험이 많으신 우리 강인규 부사장님은 뭐 혹시 공정관리나 뭐 공정관리도 좋고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혹시? 뭐 악몽 같은 에피소드도 좋고. 아니 그 제가 이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. 알제리에서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디자인 앤 빌드였어요. 디자인 앤 빌드였고 공정표를 내게 돼 있어가지고 예. 아주 뭐 설계에서부터 시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냈어요. 냈는데 발주처가 안 좋아하더라고요. 괜히 저 힘만 들어가게 프리마를 해서 그러면서 공사 진행도 그 공정에 맞게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. 그게 무슨 뭐 10일이었어요? 아니면 플랜트였어요? 아, 이 저기 플랜트. 리해빌리테이션인데 리버리아. 토목성이네. 토목성 공사였었는데 원래 토목은 네. 프리마베라 같은 퍼드 CPM이 잘 안 맞잖아요. 아 그래도 디자인은 빌드니까 아니 좋은데 형식상. 좋은데 네, 그래서 네. 그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. 지금 그 우리 전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? 하청 가는 그런 경우에는 뭐 원청사가 이제 프리마베를 쓰니까 따라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순 공사들 예를 들면 뭐그 토공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 인스톨레이션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프리마베라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 친구들은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. 엑셀을 그냥 쓰고 막 이렇게 이러고 그걸 받아갖고 이제 원청사에서 그걸 입히고 이러죠. 근데 그렇게 됐을 적에 문제가 뭐가 되는 거 하니까 현장에서 공정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제가 현장에 쭉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프리마벨라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사용을 해서 인풋을 시켜서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라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현장에 전문가들이 많이 없을 적에는 그것이 일주일, 2주일, 심한 경우는 한 달씩 걸린다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그게 한 달이 걸려가지고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이미 나온 단계에서 일주일 이상 또 틀린다라는 거죠. 그 프로그램 자체가.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어떤 프리마빌라로 되어 있는 스케줄을 믿고 그걸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기성을 신청하는 건 그걸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프리마벨라 스케줄을 아무도 안 믿는다라는 것들이죠.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어떠한 그 기성이나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제출용으로 하는 거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 쓰인다는 이런 그 직원들의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보면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. 현장에 공정표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안 보고 할 리는 없어요. 당연히 하는데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픽스가 안 된 프로그램이 계속 리비전 되니까 이제 혼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어진 공정표는 거기 공사팀들도 이해를 하고 있죠. 어쨌든 물론이죠. 주어진 다만 공정표는 하는데 프리마벨라가 아까 왜 LG 잘 안 쓰이느냐 그런 얘기죠. 토목하고 플랜트하고 이 프리마베라로 짠 공정표라 그러면 토목은 진짜 안 맞아요. 사실 선형 공사에서 그걸 억지로 맞추려니까 뭐 구간을 많이 쪼개야 된다든지 그런 무리수가 있죠. 그래서 난 그게 궁금해요. 실제로 토목 공사를 발주처에서 프리마베라로 짜서 내라라고 요구하나요? 토목 공사일 경우? 여기는 그럼 요구했잖아요. 했어요? 계약서에 그렇게 써. 아, 예. 뭐 카타르도 그렇고. 그리고 관리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선형이잖아요, 그냥. 그러니까 사실은 길이니까 그리고 뭐 층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요. 이게 짜기가 좀 그래. 근데 같은 이제 액티비티가 계속 반복되는 네. 거기 때문에 근데 내 경험상에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브릿지 같은 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브릿지는 이제 액티비티가 많으니까 그놈은 이제 별도로 이제 그 관리하기 위해서
이제 프리마베라는 이제 MS 프로젝트 같은 걸 써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고. 아니 근데 도로공사도 프리마베라 하면 구간을 이렇게 잘게 자르는 쪼개가지고, 컨셉이 가니까. 예를 들어 토공이 많은 구간 뭐 또 뭐 아까 얘기했지 크로싱이 많은 구조물이 많은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리하게 좀 잘라서 복잡하게만 만들어주는 꼴이지 그렇지. 관리하는 데는 효용성이 따르지.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중동의 경험인데 이 전문업체 들어가서 하청을 하는데 사실 이 친구들 공정평 안 보더라고. 그러니까 안 봅니다. 그 원청사의 직원들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하청하는 애들 걸 받아서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지가 짜. 그러니까 하청사들이 뭐 메소드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좀 따로 놀고 실제 가서는 이 이놈은 이제 공정관리 이놈대로 가고 하청사 애들은 일단은 뭐 몰라서 못 보는 것도 있고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는 아니면 아이 우리대로 그냥 가는 거야. 그래서 미스매치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. 이번에 그 공정 관리에 대해 가지고서 계약적으로 우리가 조금 좀 더 얘기를 한다 같으면은 이것이 아마 시공자한테 상당히 플러스 요인도 되고 마이너스 요인도 될 것 같은데 이번 그 휘립 계약서에는 어드밴스 워닝이라고 하는 항목을 별도로 집어넣습니다. 보면은 그것이 옛날에 그 휘립의 골드북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얼리 워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하게 어드밴스 워닝으로 하고 강제적으로 하게끔 만들어놨어요. 시공자로 같으면. 그래서 거기 보면 보통 4가지 사항을 하는데 시공자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공자의 구성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.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통지를 해야 되고 시공자가.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가 끝났을 적에 퍼포먼스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했을 적에도 역시 우리가 어드밴스 워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금액에 영향을 주는 거 어떤 섹션이나 혹은 전체 공사의 준공에 영향이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어드밴스 워닝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어드밴스 워닝을 함으로써 공사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했어. 이번에 휘릭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분쟁에 대해서도 분쟁 회피 및 분쟁 조정하는 식으로 공정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는 쪽으로 그런 항목을 집어넣어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협력 관계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공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시공자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 책임이 시공자한테 통째로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공기 연장을 한다는가 이럴 때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번 계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공정 관리는 옛날에 했던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계약에 명기되어 있는 공정 관리의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아마 잘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내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이제 경험이 우리가 이제 공정관리 전문회사하고 해가지고 크레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. 이제 프리마베라 프로그램에다가 서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 공정지원 쭉을 입히면 생산성 저하, 직접비에서 생산성 저하가 나오고 이제 간접비는 이제 퍼센트씩 곱하면 되니까 만들어 놓고서 장사 될 줄 알았어요. 아무도 안 써요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. 계약 전문가, 크림 전문가한테 야 이거 왜 안 쓰냐 했더니 그거 쓰면요 우리 규칙이 더 많이 보여서 못 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가 뭐냐면 공정관리를 잘 하고 싶어도 그 규칙이 우리 규칙이 너무 많아서 발전 규칙보다 그걸 엄격하게 하면 오히려 손해다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. 이 크림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관리가 시작이고 끝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좀 더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혹시 또 다른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? 아닙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. 예, 오늘 조금 시간이 되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정관리에 대해서 그냥 잡담처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또 이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끼리 또 잡담을 하는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